자, 3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법인가 봤더니 자, 아이들을 돕는 기법이랍니다. 자, 아이들이 뭐 하도록 도와줘요? 첫 번째 스텝이 뭐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자, 테이크 스텝이니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이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toward, 어딜 쪽으로요?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죠.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자취를 내딛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랑스러운 기법. 길어요, 그렇죠? 동사 이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테크닉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러블리 테크닉이 바로 뭡니까? 이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아이들이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자취를 내딛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기술은요. 바로 뭐냐? 그들에게 ask, 요구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당신을 도와달라고. 당신이 뭐 하도록이요? 어떤 이야기를 완료하도록, 이야기를 끝내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Before you tell it.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말이죠. 자, 굉장히 첫 번째 문장인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여기 나와 있는 children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it은 누굴까요? 그쵸. 이 스토리가 되겠네. 스토리. 자,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들이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자취를 내딛도록 돕는 사랑스러운 방법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끝내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를 던지고 나서 니네가 한번 이야기 끝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길죠. 주어 깁니다. 자, 동사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lovely 테크닉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법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주어 동사 조심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lp라는 동사가 두 개에 걸쳐 나옵니다. helping children take와 help you complete한 구문이 나오는데 help라는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투부정사와 동사원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삼형식으로 쓰여서 얘네를 돕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거 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보면 둘 다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옵니다. 올 수 없는 건요. 동명사는 오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cannot help ing라고 해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쓸 경우에는 ing가 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돕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동명사 쓸 수 있고요. 돕다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만 와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돕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take와 complete라고 하는 원형이 각각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sk 동사의 특징을 볼 건데요. ask는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갖는 아주 대표적인 동사죠. A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뒤에 투부정사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기 때문에 수식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빈번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하고 마찬가지로 주어 길어요. 동사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문은 앞에 나오는 원스토리를 꾸미는 구문이고요. 원스토리가 주어가 되겠죠. 자, 내가 이것을 아주 빈번하게 끝내는 한 가지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또 수식이 들어가죠. 내가 Man and the Beast라고 불리는 이야기래요. 자, 이 Man and the Beast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스토리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Saint Benno and the Frog라고 하는 베노 성직자와 개구리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Saint Benno and the Frog라고 하는 건요.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헬런 와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래된 책에서 발견된 세인트 베노 앤드 플로그라고 불리는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즉, 이 필자는 베노 앤드 비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데 이런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는 세인트 베노 앤드 플로그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즉,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뭔가 앞에 나왔었죠. 아이들이 참여해서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봤더니 이 구문 어때요?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져있는 which가 빠져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빠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cold와 found가 각각 이제 과거 분사가 나와서 앞에 나온 부분을 수식해주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식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거리도 멀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야 될 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작에서 이 세인트, 성자죠. 성자는 개구리를 만나요. 늪지에서. 그리고 개구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Be quiet.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시끄럽겠죠. 개굴개굴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구리가 자신의 어떤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조용히 좀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 울 거니까 울면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ell it to be. tell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 tell 같은 경우에는 말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명령문에 가깝게 약간 강도가 세요. 그것. 여기서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에게 to be quiet. 좀 조용히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개념을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in case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책에서. 자, in case와 in case of와 in the case of가 좀 다릅니다. in case는 일종의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하고 뒤에 여기처럼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의미는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인 경우도 있으니까로 쓰여요. 예문 볼까요? Take an umbrella in case it rains. 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을 가져가봐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반면에 in case of는 of라는 게 딱 보이시죠?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니까. 해석은 좀 약간 다릅니다. 뭐뭐가 발생하면이요. in case of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죠. 근데 in case of는 무엇이 발생하면입니다. In case of fire, do not use elevator. 자, 불이 난다. 화재가 발생하면 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더가 들어가요. In the case of는 새로운 뜻이 나옵니다. In the case of는 무엇에 대하여, 그러니까 about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When it comes to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In the case of my mom, 엄마에 대해서 she will always respect my choice. 엄마는 항상 내 선택을 존중해줘. 보시면 아시겠지만 in case of, in the case of가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성자는 굉장히 이런 행위에 대해서 후회해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조용히 해라 라고 했던 거죠. 왠가 봤더니 또 in case가 나와요. 신이 즐길 수도 있겠죠. 신이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를 한 거죠. 자, 나는 invite children, 보통 invite 하면 초대하다인데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면 권하다로 쓰입니다. 아이들에게 권합니다. 뭐 하라고?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거죠. 어떤 동물인가 봤더니 성자가 to meet 하는 거예요. to 부정사 앞에 나온 for니까 의미상이 주어져. 그리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쵸? 성자가 만나게 될 다른 동물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자가 그들, 동물이죠. 동물을 만나게 될 그런 장소, 그쵸? 다른 동물 생각해보고 다른 장소 생각해봐 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그쵸? 뭘 포함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는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쵸? 개구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동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늪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바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등장인물과 장소를 바꾸라 얘기하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면은 그 바꾼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활용하라는 거죠. 자, 인바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하다가 아닙니다. 자, 권하다인데 마찬가지로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목적보호에 투부정사 쓰이고 계속 있는 거 두 개 나왔어요. 그쵸? ask와 tell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invite까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댐이 2명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댐은 누구죠? 앞에 나와 있었던 different animals가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댐은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children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아이들 참여시키는 거.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아이들 참여시키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아마도
그 아이들은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사용되어지는 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의견 제시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탈바꿈돼서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저기 보시면 hear이라고 하는 지각동사가 나와요. 그쵸? 지각동사의 뜻을 다 아시죠? 자, 이런 동사들이 보통 지각, 보통 보고 느끼고 보고 듣는 동사들인데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의 경우에는 원형과 동명 ing가 나옵니다. 현재 분사가. 반면에 수동일 경우에는 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생각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used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 점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수동이기 때문에 use, using 그리고 to 부정사 나올 수가 없겠죠.